그래비테이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큘러 모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서큘러 모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간단하게 서큘러 모션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 벨라스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 방향으로 엑셀러레이션하고 포스가 중심을 향하는 거죠. 둘 다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벨라시티는 어떻게 되냐면 t분의 2파이 r 이렇게 됐었고, 그럼 이건 r 오메가라고 쓸 수도 있었죠. t분의 2파이가 또 오메가 앵귤러 스피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포스는 어떻게 됐냐면 센트리피탈 포스,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할 때 r분의 m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mr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는 뭐였냐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냐면 1/t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큘러 모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F넷은 MA 이런 형태로 가는데, F넷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노멀 포스니, 뭐 mg니, 또는 뭐 텐션이니 등등 이런 힘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 뒤쪽엔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라고 해서 엑셀레이션에다가 v 스퀘어 오버 r을 이렇게 써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였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비테이션에서도 이제 바로 이런 게 좀 적용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훨씬 더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는데 책에 있는 걸 좀 가져와 봤어요. 영 프리드만. 자, 여기서 M1이라고 하는 포인트 매스가 있고 M2라고 하는 포인트 매스가 있을 때 두 개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얘는 얘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얘는 얘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 포스는 다음과 같이 된다. GMM over R 스퀘어다. 자, 그런데 만일에 포인트 매스가 아니라 어떤 스피어다, 스페리컬 쉘이나 스피어다 그럴 때는, 어디서부터 재야 되냐면 이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의 거리를 재야 된다는 거죠.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 거리. 뭐 서피스에서 센터까지 거리 이렇게 재면 안 되고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의 거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알아두시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이거 자체가 누가 만든 법칙이냐면 뉴턴이 그 플래닛의 모션을 보고서 그 모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건데, 이 포인트 매스 사이에 포스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걸로부터 뭘 또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스페리컬 쉘이 있잖아요. 탁구공 같은 쉘과 어떤 매스, 이 두 개 사이의 그래비테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센터에서부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라지 m이라고 하고 이걸 스몰 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GMM.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은 여기 작은 이 매스 있잖아요. 스페리컬 쉘 위에 매스. 걔가 얘를 끌어당기는 포스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포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의 X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슈퍼포즈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티그럴을 해줍니다. 이 위에 있는 모든 매스에 대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전부 다 인티그럴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공식이 결국은 센터에서부터 포인트 매스까지 거리를 R로 하면은 공식은 똑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증명. 스페리컬 쉘의 경우는 마치 그 모든 스피어의 매스가 딱 센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작용이 된다 하는 거죠. 별 얘기는 아니고. 그럼 스페리컬 쉘이 아니라 솔리드 스피어, 안쪽까지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수박처럼. 그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솔리드 스피어 또한 스페리컬 쉘의 어떤 그 슈퍼포지션, 중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역시 똑같은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피스, 완전 서피스를 먼저 볼게요. 무슨 얘기냐,
지구가 있다. 네.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스피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피어인데 그 안이 완전히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구의 경우처럼. 지구는 사실은 레이디어스에 따라서 덴시티가 좀 다르죠.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 뭐 멘틀, 뭐 크러스트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그 서피스에 어떤 매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R이라고 하고요. R. 자, 그리고 얘는 매스가 M이다. 그럼 얘는 매스가 라지 M이다.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스피어에 대한 그 정리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매스가 마치 여기 센터에 다 모인 것처럼 얘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R은 뭐냐면 이 어스의 레디어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GMM. 자, 근데 여기서 2kg을 놓든지 3kg을 놓든지 달라지지 않는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매스로 이 포스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매스에 비례하는 포스가 되기 때문에 매스하고 상관이 없는, 즉 지구의 매스하고만 관련되는 어떤 값이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아래 제곱분의 GM 이것인데 잡겠어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G는 몇이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요 정도 되고요. 라지엠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구의 매스 5.9 뭐 그 정도인데 6이라고 대략 놓을게요. 6 곱하기 10의 24승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레디어스는 몇이냐? 6.4 곱하기 10의 5승 6,400만 킬로미터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곱을 해야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여기 6.67하고 6을 곱한 건 6.4의 제곱하고 거의 비슷할 테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없앱시다. 이렇게 대략. 그리고 여기 있는 요 10의 마이너스 11승 10의 24승 곱하면 몇이면 10의 13승 10의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위에는 10의 13승 남았고 아래쪽은 10의 12승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대략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한 약 1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지구의 매스는 어느 정도 되냐면 정확하게는 5.97 곱하기 10의 24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다시 뭘로 나누느냐? 나누기 6.37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딱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9.8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거의 정확한 거의 9.87 그죠? 네? 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건 대략 계산한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만일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한 3R 정도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는 R 대신에 몇을 넣어야 되냐면 3R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3R을 집어넣으면 어찌 되냐면 R이 3배가 되니까 R의 제곱. 그래서 여기는 9분의 1 mg가 되겠죠. 9분의 1 mg가 된다. 이렇게. 그럼 완전 멀리 가서 그래비티는 계속 있네요. 네, 있긴 있죠. 무한대까지 뭐 있다는 그런 수학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아주 멀리 있어도. 그렇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가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상당히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나 사이는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G가 너무 작아가지고 G가 10의 마이너스 11승 너무 작습니다. 매스가 좀 많이 커야 돼요. 그래비테이션을 느끼려면.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전기력, 일렉트릭 포스는 굉장히 큰
큰 편이죠. 쿨롱 상수는 어느 정도 되냐면 R분의 KQQ 할 때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 굉장히 큰 숫자죠. 즉 그래비테이션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의 스케일인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그런데 여기다 뭘 뚫었냐면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을 때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페리컬 쉘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스페리컬 쉘. 이 정도 두께로 그려볼까요? 자꾸 실수를. 여기다 다시 해봅시다. 자, 이런 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쉘은 두께 자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예 두껍게. 이렇게. 제대로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예 두껍게 하겠죠. 어쨌든 이런 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포인트 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쉘 안에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부분. 이건 지금 탁구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쪽은 지금 전혀 매스가 없는 거고 바깥쪽에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잡냐면은 이런 걸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고서 여기에다 다시 매스를 여기다 놓읍시다. 얘가 받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 쉘의 이 탁구공의 껍데기 부분이 이 콘이죠. 콘의 밑면이 될 겁니다. 아랫면. 그죠? 아래쪽 면이 될 거예요. 그 면은 분명히 원의 형태일 겁니다. 아주 앵글이 작다고 했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좀 크게 그렸지만 앵글을.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 이거 너무 크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각각 뭐 1대2라고 하면은 그 거리가 1대이면 밑면은 아래쪽 에리어는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1대4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닮은 비는 제곱이니까 에리어의 경우는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1 대 R2라고 한다면 R1, R2라고 한다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에리어는 분명히 1대4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매스도 1대4가 될 것입니다. M1 대 M2는 1대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밑면이 얘를 끌어당겨주는 포스가 있을 텐데 그 포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요걸 F1, F2 이렇게 한번 표시해봅시다. F1하고 F2. 이 F1하고 F2의 레이셔가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1 대 F2. 요거는 뭐가 되냐면 R의 제곱분의 R1의 제곱분의 G M1M. 여기는 레이셔니까 대 R2의 제곱분의 G M2M.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서 R1의 제곱하고 R2의 제곱도 1대4, M1하고 M2도 1대4. 그럼 결국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1대1이 되는 거죠. 1대1이 된다.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같아가지고 이퀄리브리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결국은 못 움직이게 된다. 근데 그런 거를 꼭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앵글이 매우 작다면 이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도 하고. 또 뭐 여러 방향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예요. 하지만 정밀한 계산은 인티그럴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 안에 있는 매스가 아주 작은 매스가 바깥쪽에 있는 쉘에 의해서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인티그럴을 통해서 뉴턴이 또 증명을 했죠. 뉴턴이 증명을 했습니다. 아까 이것도 이 바깥쪽에 쉘이 있으면 여기에는 물체를 당기는 힘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뉴턴이 증명을 했고, 증명을 하고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인티그럴이죠. 그죠? 캘큘러스도 뭐 뉴턴이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계산도 뉴턴이 했고, 센트리피탈 포스도 뉴턴이 발명을 했고, 다 발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
이건 지금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솔리드 스피어. 지구를 유니폼한 스피어라고 보고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자, 한번 해볼게요. 좀 진하게 해가지고. 자, 속이 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 자. 근데 여기다 이제 터널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옆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터널을, 이렇게. 살짝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떤 매스가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그 코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처럼, 이 지구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완전 센터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물체는 어디에 있느냐? 한 이쯤에 있다는 거죠. 이제 탐사선이 한 이쯤에 있다. 얘가 어떤 힘을 받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다시 저거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것의 바깥쪽에 있는 이 쉘들이 있잖아요. 쉘들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다시. 이 쉘에 의해서는 저 빨간색은 힘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쉘에 의해서 빨간색이 힘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쉘에 의해서도 빨간색이 힘을 못 받고, 못 받아요. 그 안에 있는 쉘에 의해서도 빨간색이 힘을 못 받고, 안에 있는 쉘에 의해서 또 빨간색이 못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이렇게 다 못 받아요. 이런 쉘들에 의해서 저 빨간색이 힘을 못 받다가 이제 어떤 부분? 다시 여기다 제가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을 채워서 요거 있잖아요. 요것에 의해서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요것에 의해서는 힘을 받는다. 센터의 위치를 약간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저 바깥쪽에 있는 그 초록색들에 의해서 힘을 못 받고 안에 있는 파란색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거리. 이걸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라지 R.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스몰 R 안에 있는 매스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다. 바깥쪽에 있는 쉘들에 의해서, 이 쉘이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뭐. 바깥쪽에 있는 쉘들에 의해서는 힘을 못 받고 그 빨간색 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다시 그렸을 때 그 안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 그것에 의해서만 결국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는 결국 R의 제곱분의 GMM. 근데 여기서 말하는 M은 전체 M이 아니라 M 프라임. M 프라임은 저 파란색 부분의 스피어 그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은 지금 만일에 레이디어스가 전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볼륨은 몇이 될 것이냐면은 8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전체 매스가 만일에 라지 M이라고 하면 저 파란색 부분의 볼륨은 8분의 1 M이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라지 R분의 스몰 R의 3승 M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 볼륨의 전체 매스의 요만큼의 비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보면은 뭐가 되냐? 라지 R의 3승분의 GM M 곱하기 R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는 또 뭐가 되냐면 이거 자체가 또 R분의 G 되지 않습니까? 라지 R분의 G. 왜냐하면 스몰 G라는 게 R의 제곱분의 G였으니까.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mg 곱하기 R분의 R. 이런 값이 된다는 거죠. 서피스에 비해서 리니어하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약해진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R이라고 하면 이 서피스에서가 바로 mg 아닙니까? 정확하게 받는 포스가 바깥쪽으로 가면 이걸 R의 제곱의 반비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리니어하게
그래서 완전 센터에서는 포스가 0이라는 거죠. 그림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예. M 프라임이 뭐라고요? M 프라임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의 매스예요. 아, 근데 왜 그게 R 나오는 거죠? 아, 그게 볼륨의 공식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죠. 3승이니까 전체 볼륨에 비해서 이것은 라지 R분의 스몰 R의 3승이다.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패드를 산 이후 가장 만족스러운 그림이네요. 이게. 그럼 약간은 조금 그렇지만 아이패드 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 건데 가장 적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꼭 아이패드 없어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세틀라이트 페이지. 자, 일반적인 세틀라이트 서큘러 모션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얘도 원래는 이쪽으로 던져주게 되면 이쪽으로 그냥 날아가고 싶어요. 날아가고 싶어 하는데 지구의 그래비테이션이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겼던 거죠. 얘를 이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서큘러 모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F넷은 MA. 이때 F넷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래비테이션입니다.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R의 제곱분의 GMM.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m 쓰고 센트리피탈 액셀레이션인 V 스퀘어 오버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양쪽에서 R 하나씩 지우고요. 그 다음에 스몰 m 지우면은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도예요. FRQ에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자주 나오는 거. 자, 그래서 V는 뭐가 되냐면 루트 GM 오버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똑같은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R의 제곱분의 GMM equal M 쓰고요. R 쓰고 위에는 V 대신에 뭘 쓰냐면 T분의 2파이 R 의 제곱. 또 다시 한번 쓰면 요거는 M 4파이 제곱 M 곱하기 R 나누기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결론은 또 뭐냐, 똑같이 센트리피탈 포스에 대한 공식인데 여기로부터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R의 3승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질문들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스피드나 피리어드죠. 여기서 말한 T는 피리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가끔 키네틱 에너지도 물어봐요.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일단. 자, 근데 V, 여기 위에서 구한 요 V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2R분의 GMM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키네틱 에너지. 또 가끔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 우리가 로테이션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L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L은 뭐냐면 RMV예요. 모멘텀에다가 R을 곱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요 RMV, 이걸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역시 V를 넣어서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M, R을 여기 위에 있는 V에다 곱하면 루트 GMR이 될까요? 이렇게 GMR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다? 앵귤러 모멘텀이다. 모멘텀 이렇게 씁니다. 자, 거기까지 일반적으로 좀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게 제너럴한 세틀라이트 서큘러 모션 할 때 딱 정확하게 이 스피드가 되어야만 서큘러 모션을 하고, 이 스피드가 바뀌면 조금 다른 형태의 모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스파이 세틀라이트. 어떤 거냐? 로우 엘티튜드예요. 높이가 지구의 레이디어스보다 훨씬 더 작은.
이거는 한 100km 상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구의 레디어스는 6,400km거든요. 6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작은 높이죠. 여기 그림은 좀 과장을 해서 그렸지만 훨씬 더 낮은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얘가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몇이냐면 일단 mg가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굳이 아래 제곱분의 gmm을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똑같은 식을 쓰는데 mg는 아래 제곱분의 r분의 mv 제곱. 자, 그래서 양쪽에서 mm 지우고 쏘면 v는 루트 gr. 루트 gr. 자, g하고 r에다가 각각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10이고 그 다음에 r은 몇이면 6.4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몇이 되냐면 64 곱하기 10의 6승. 64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몇이냐? 몇이죠? 8 곱하기 10의 3승. 8km/s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7.9이긴 한데 8km/s 9.8로 바꾸면, 그리고 r도 6.37로 바꿔야 되면 조금 다른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을, 지금 지구 서피스를 지구가 완벽한 스피어라고 가정하고서 지구 서피스를 돌 때 그때 스피드예요. 이 스피드보다 빠르면은 원보다 좀 더 크게 될 것이고, 스피드보다 좀 작으면 가다가 이렇게 다시 추락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피리어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피리어드는 v분의 2πr 이렇게 되겠죠. 자, v는 방금 전에 계산했으니까 루트 gr, 그다음 위에는 2πr. 그럼 몇이 되냐면 2π 루트 r 오버 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 r은 또 뭐냐면 r은 6.4 곱하기 10의 6승, g는 몇이냐 1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몇이 되냐면 이쪽까지는 몇이냐면 0.64 곱하기 10의 6승, 다시 말해서 64 곱하기 10의 4승, 루트 씌우면 800이 되겠죠. 8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6.28 이렇게 됩니다. 800 6.28.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800) 곱하기 2파이 몇이냐? 이 점이 한 요 정도 되네요. 약 5,000. 예. 근데 얘를 뭘로 나누고 싶으냐? 분으로 바꾸려고요. 분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60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83.7) 83.7분이 되고 있습니다. 약 84분이 되고 있네요. 약 84분이 된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84미닛이다. 이렇게. 지구의 서피스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초에 8km를 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쏘아줘야 되고, 물론 대기권 같은 게 없다는 가정해야 되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자기 뒤통수에 맞을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느냐? 84분 정도 걸린다.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 세털라이트는 그래서 로우 엘티튜드일 때 사용되는 그런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번 커뮤니케이션 세털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세털라이트는 뭐냐? 여기 숫자가 하나 조금 틀렸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5.6R이에요. 5.6R. 커뮤니케이션 세털라이트 뭐냐? 지구가 가만히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돌죠. 스핀을 합니다. 스핀을 해요. 24시간에 한 바퀴 정확하게 스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구의 그 이퀘이터 상에, 이퀘이터 뭐였죠? 적도 위에 있는. 네. 이거는 제가 뭐 이퀘이터 영어에 더 익숙해서가 아니라 지금 뭔가 단어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단어들을 잊어버렸어요.
자, 적도를 좌우선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적도에 있는 어떤 나라니까 그 나라가 요만큼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건 별이 아니라 사실 새틀라이트인데 새틀라이트도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만큼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선을 그어보면은 바로 자기네 나라 위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위에 계속 있다. 그렇죠? 이렇게 5.6R이라고. 예, 5.6R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 같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한 바퀴 스핀을 할 때, 스핀이 자전이죠. 완전히 한 바퀴 스핀을 할 때, 저 새틀라이트는 한 바퀴 공전, 오빗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미 그 오빗 피리어드 공식은 이미 구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다 쓸게요.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4파이 제곱. 이미 계산을 했죠. 그래서 여기다 R의 3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일에 저 오빗의 피리어드가 24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24시간을 여기다 딱 넣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R이 몇이 나오냐면 6.6R이 나온다는 겁니다. 6.6R. 따라서 서피스에서부터 거리는 5.6R이 되겠죠. 지구의 레이디어스만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5.6R 상공에 떠 있어야만 이게 통신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항상 자기네 나라 위에 떠 있는 땅과 함께 움직인다. 지오스테이셔너리 또는 지오싱크로너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 요거 스파이 새틀라이트 요거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걸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려고요. t의 서피스를 돌아갈 때 피리어드의 제곱, 그다음에 여긴 gm분의, 여기서 라지 m은 지구의 매스예요. 그럼 4파이 제곱, 그럼 지구의 레이디어스를 써야 되겠죠. 여긴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주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ts분의 t의 제곱 equal 라지 r분의 스몰 r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스몰 r을 한번 구해본다면 스몰 r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ts분의 t의 몇 승이죠?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식을 바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t는 몇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24시간. 이건 24시간. 분으로 바꾸면 24 곱하기 60분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84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것의 3분의 2승. 그것의 3분의 2승이 되어야 됩니다. 84미닛, 위쪽은 24 곱하기 60. 이 계산 또 누가 해줄까요? 여기 해주겠죠. 그래서 계산해봅시다. 24 곱하기 뭐였죠? 60 나누기 84 이렇게 되죠. 의 3분의 2승. 이게 몇이 돼야 되죠? 이거 계산은 몇이 돼야 됩니까? 이미 아까 숫자는 써드렸는데 제가. 아닙니다. 6.6이 돼야 되죠. 6.6.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레이디어스는 어떤 데서 돌아가야 되냐면 6.6R 위치에서 돌아가야 된다.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좀 해봤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 다 넣어도 돼요. G하고 지구의 매스 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케플러의 로입니다. 케플러의 로. 케플러의 로는 어떤 거냐면 케플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뉴턴이 대략 언제 때 사람인가요? 네? 16세기?
어저께 찾아봤는데요. 한 300 몇십 년밖에 안 됐더라고. 400 몇십 년 지났는 줄 알았는데 300 몇십 년밖에 안 지났어. 그 전까지는 다, 그 전에는 어떻게 도대체 성 베드로 성당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 전 뉴턴 이전에는. 신기한 건데. 근데 뉴턴보다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케플러가. 400 몇십 년 전 사람입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의 바로 전에 누가 있냐면 티코 브라헤. 티코. 예? 아세요? 티코 브라헤? 티코라는 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티코라는 차가 있었는데 보통 한 세 사람이 들면 이렇게 들리죠, 차가.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한번 제가 티코에 치여가지고 친다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 샌들을 신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티코 여기를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차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괜찮으세요? 막 어수선을 떨더라고.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트럭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티코 브라헤. 이 사람도 천문학자죠. 근데 찾아보니까 무슨 덴마크라고 나와 있더라고. 티코 브라헤 덴마크.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자료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료를 케플러가 이어받아가지고 세 가지의 그 피노미놀로지컬한 식 세 개를 만들게 됩니다. 행성의 운동에 대한, 태양계에 있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피노미놀로지컬한 그런 세 가지의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티코 뭐요? 티코 브라헤. 여기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거,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플래닛의 이동하는 그런 오빗이에요. 근데 서클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그 서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과장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여기 있는 요것들, 그죠? 얘네들이 뭐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타원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 원에 가깝습니다.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는데 이센트리시티가 0에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은 완벽하게 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좀 과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포커스가 있죠. 엘립스에는 두 개의 포커스가 있는데 한쪽에는 누가 있냐면 태양이 있고요. 나머지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돌아가냐면 플래닛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 태양의 신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죠. 페리헬리온. 페리, 가깝다는 뜻 아닙니까? 페리, 니어, 어파트, 에펠리온이에요.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뭐 이런 용어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알면 유식해지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이저 엑시스, 요건 마이너 엑시스 그렇게 말하는데 메이저 엑시스의 딱 반이 A.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이센트리시티예요. 이센트리시티가 만약에 0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1이 되면 뭔지 아세요? 다 틀렸어. 파라볼라죠, 파라볼라. 이게 1보다 작으면 엘립스, 1보다 크면 하이퍼볼라죠. 근데 딱 1일 때가 바로 파라볼라입니다. 0이면 서클. 0이면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 두 개 포인트가. 어쨌든 이 두 개의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포커스. 복수형이니까 포사이, 그죠? 두 개의 포사이 중에 한쪽에 누가 있느냐? 태양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플래닛은 그 엘립스 위를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써 있죠. There is nothing at other focus.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두 번째 법칙은 요걸 한번 봅시다. 요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태양에서부터 플래닛까지를 쭉 연결한 이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벡터. 이 벡터들이 점점 위치가 바뀌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스위프 한다고 하죠. 스위프.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 그 벡터가 스위프하는 그 에리어하고 먼 쪽에서 벡터가 스위프하는 휩쓸고 지나가는 이 에리어가 결국 같다.
근데 거기만 그렇게 같으냐 그게 아니라 다른 위치도 다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에리어가 같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그래서 에리어 스피드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그때 당시로는 뭐 하여튼 숫자들의 나열만 가지고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게 어쨌든 대단한 거죠.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뭐 별로 안 쓰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용어를 한번 읽어보면 a line segment joining a planet and sun sweep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equal area during equal time.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법칙이고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세 번째 법칙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이 엘립스의 이 긴 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이저 엑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의 반을 뭐라고 하냐면 세미 메이저 엑시스라고 합니다. 세미 메이저 엑시스. 세마이라고 하면 그건 사투리예요. 촌놈들이죠. 세마이 메이저 엑시스 이런 게 촌놈들이 하는 표현이고 세미 메이저 엑시스입니다. 세미 메이저 엑시스. 컨트리 보이.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t의 제곱이 k 곱하기 a의 3승이다. 이 여러 개의 플래닛들이 있는데 그 플래닛들의 오빗의 세미 메이저 엑시스의 3승이 뭐하고 비례하느냐? 피리어드의 제곱하고 비례한다. 이런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때 이 k 값이 항상 콘스탄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의 제곱 나누기 a의 3승. 이게 바로 k인데 유닛은 조금 특별한 유닛이지만 어쨌든 여기 2여라고 하는 유닛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다 3에 가깝죠. 완전한 3이 아닌 것은 좀 약간 안타깝지만은 거의 3에 가깝습니다. 특이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거를 100년 뒤에 누가 증명을 했느냐? 누굴까요? 뉴턴이죠. 뭘 이용해서? 공식 딱 하나를 이용해서 다 증명했습니다. R의 제곱분의 GMM. 요거 하나를 가지고 다 증명을 했어요. 이 정도 간단한 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 그걸 띠어리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뭐 이런 규칙이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정확한 용어는 피노미놀로지, 현상학인데 현상학은 있는 사실들을 그냥 규칙만 좀 발견한 거, 어떤 근본적인 띠어리로부터 만든 게 아니라 규칙만 발견한 걸 말하는 건데 그냥 뭐 점성술 수준이죠. 점성술 수준. 자, 근데 어쨌든 이거를 뉴턴이 증명을 했어요. 왜 뉴턴이 증명을 했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든다고 그래가지고. 헨리 있잖아요. 헨리 어떻게 쓰죠? 여기까지만 씁시다. 헨리 해성의 헨리. 그 헨리 해성의 헨리 코멧. 거기서 헨리가 요걸 증명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뉴턴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물리학과에서 보통 2학년 때 역학 시간에 미케닉스 시간에 증명을 하는데 한 6과 정도에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노트로 한 3페이지.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노트로 3페이지. 그다음 두 번째 법칙은 노트로 3분의 1페이지 정도. 물론 다른 수학적인 바탕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미분 좀 들어가고. 그다음 세 번째 법칙은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네? 이거 한 줄이 필요합니다. 다만 1번 법칙하고 2번 법칙이 된 다음에 가정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 줄 정도가 더 필요해요. 아까 봤지만 이게 엘립스가 아니라 서클이라면 아까 이미 t의 제곱이 아래 3승에 비례한다는 거 아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이제 엘립스지만 엘립스가 아니라 서클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해봤겠죠. 뉴턴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냐? 바로 요거죠. mv 스퀘어 오버 r. 이걸 발명한 사람도 역시 뉴턴인 거죠. 자, 아까 이런 모든 식들이 다 뉴턴이 한 것들. 근데 이렇게 서큘러 모션일 땐 좀 간단했는데 엘립스로 하니까 훨씬 더 복잡해져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스튜어트 캘큘러스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폴라 코디네이트 파트에 바로 이 케플러의 법칙 3개가 증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수학 시간에 배울 일은 없겠지만 분명히 증명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2번 법칙은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는 거하고 관련됩니다.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우리는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배웠는데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안 배웠죠. 그거는 로테이션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넘어가서 새털라이트는 왜 추락하지 않는가? 왜 추락하지 않는가? 추락하죠. 그래비테이션 때 추락합니다. 예를 들면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어떤 물체를 그냥 잡고 있다. 그럼 얘는 쿵 떨어집니다. 그래비테이션 때문에. 하지만 만일에 이쪽으로 던져주면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죠. 더 세게 던지면 앞으로 더 많이 가면서 떨어지게 되고, 더 세게 던지면은 이만큼 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도 휘어져 있죠. 그래서 닿지 않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여기서 떨어진 것이냐? 요만큼이나 떨어진 겁니다. 분명히 떨어졌지만 지구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가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자면 그냥 지구에다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데, 앞으로 던지니까 이너셔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떨어지는 만큼이 지구도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닿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 얼마나 떨어지는지.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구라고 해봅시다. 근데 물체를 여기서 던졌다. 1초에 8km/s 간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1초에 8만큼을 갈 거예요. 8km, 8,000. 그러는 동안에 분명히 요만큼 떨어질 겁니다.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대략 러프하게 계산하면 2분의 1 GT의 제곱. 요만큼 떨어지겠죠. 여기서 T는 몇이냐? 1, G는 몇이냐? 10. 그래서 몇 미터 떨어지냐? 5미터 떨어진다. 8km 가는 동안에 5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지구가 휘어져 있는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trajectory of an object, projectile. 다양한 스피드로 던졌을 때 얘네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거의 지구 서피스 근처에서 어떤 특정한 속력으로 던지게 되면 8km/s의 속력으로 던지게 되면 완벽한 서큘러 모션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일에 그거보다 더 빠른 속력을 쏘면 무슨 운동을 하냐? 바로 엘립스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엘립티컬 모션. 이렇게 5번처럼. 약간 찌그러지는. 만일에 좀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엘립티컬 모션을 하겠죠. 그 엘립티컬 모션을 할 때 지구의 중심의 역할은 뭐냐? 엘립스의 포커스 중에 한쪽에 지구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지구의 센터가 한쪽이 중심. 이건 태양 주위에 돌아다니는 플래닛이나 마찬가지예요. 플래닛은 뭐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새털라이트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에 그거보다 속력이 적게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무슨 운동이었죠? 이거? 이렇게 던지면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파라볼라 아니었나요? 그죠? 파라볼라였지만 그거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구의 그 중력의 세기가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파라볼라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얘는 역시 엘립스예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엘립스가 되는 거죠. 엘립스는 포커스가 두 개가 있을 텐데 포커스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역시 또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지구의 중심에 포커스가 있다. 더 작은 스피드로 던지면 요렇게. 이것도 역시 엘립스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구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엘립스의 일부다. 근데 이게 지구가 너무나 이렇게 레이디어스가 커가지고 한 요쯤에서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요 운동은 물론 한참 가는 그런 엘립스가 되겠지만 엘립스의 아주 작은 그 근사적인 그 곡선은 바로 파라볼라이기도 하죠. 파라볼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식이 있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뭐 y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9.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3이 붙는다, 2가 붙는다. 이렇게 보면 이건 뭐야? 엘립스잖아요, 그죠? 엘립스지만 이 y가 만일에 x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서 이걸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파라볼라랑 같은 식이 되겠죠, 그죠?
이게 너무 작으면 근사적으로 거기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일에 그러면 굉장히 빨리 쏘면은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할 수도 있느냐? 이 엘립티컬 모션은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바운드된 모션이죠.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느냐? 탈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탈출할 때 속력이 바로 뭐냐면 escape velocity라는 건데 그 속력으로 쏘게 되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뭘까 이거? 응? 파라볼라다. 파라볼라. 최소한도의 속력이 파라볼라고 그 파라볼라가 되기 위한 속력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하이퍼볼라죠. 하이퍼볼라. 파라볼라는 딱 한 번이 있고요. 파라볼라보다 조금만 속력이 느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다 엘립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구가 있다. 지구 주위에서 어떤 걸 쏘았더니 얘가 정확하게 만일에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니? 색깔이 좀 다시 그려야 되겠네. 다시 그립시다. 자, 어떤 스피드로 던졌든 이게 서큘러 모션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무슨 운동을 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엘립티컬 모션을 한다는 겁니다.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느린 속력을 쏘면 무슨 운동을 한다? 이런 엘립티컬 모션을 한다는 거죠. 그 포커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항상 지구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이미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어떤 필드를 이기고서 익스터널 포스가 한 웍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 필드가 한 웍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봐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꼭 지구일 필요는 없고 자, 어떤 매스가 여기 있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곳에 또 뭐 스몰 엠이 있다. R1, 여기 R2. 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동시킨다. 스몰 m인 물체를 이동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힘이 작용할 텐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는 F 익스터널이 작용할 거고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면 F 그래비테이션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비테이션이 작용할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1이 있는 위치에서 R2까지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 라지 M이 있고 얘는 지금 스몰 M이에요. 스몰 M을 이동시키려고 한다. 자, 그때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의 체인지, 즉 R2 빼기 R1, 요 R2 빼기 요 R1 equal W external force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래비테이션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봐도 되고 자,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F 그래비테이션 dr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dr r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죠.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R1부터 R2까지다. R1부터 R2까지다. 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근데 여기 F 그래비테이셔널 자체가 이것도 벡터거든요. 벡터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비테이션 자체가. 그래비테이션 크기는 물론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GMM 이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같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같이 없어지면서 GMM도 바깥으로 나가면서 GMM 바깥으로 나가고 인티그럴 R의 제곱분의 1이 남습니다.
dr. 근데 요건 인티그랄 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r분의 gmm. 어디부터 어디까지 빼줘야 되느냐? R1부터 시작해서 R2까지 빼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R 파이널을 R로 잡고요. R 이니셜을 무한대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무한대로. 무한대에서부터 R인 지점까지 끌고 올 때 익스터널 포스가 한 워. 그냥 무한대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점점 끌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끌려오다가 점점 가속이 되는데 가속이 되지 않도록 얘를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워워 하면서 와야 되죠. 왜냐면 그냥 놔두면 가속이 돼버리니까 가속되지 않도록 워워 하면서 끌고 와서 거꾸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끌고 와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그럼 분명히 네거티브 워크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UR 마이너스 U 무한대는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리고 여기는 무한대부터 R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R분의 1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지금 기준점으로 잡아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define 0으로 define 한다. 보통은 MGH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의 그라운드를 갖다 보통을 많이 기준점을 잡지만 여긴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잡겠다는 거죠. 무한대가 아마 천국인가요? 그죠? 아주 무한대로 떨어진 어느 곳이에요. 거기보다는 어느 곳도 다 아래쪽이죠. 그렇다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 지점을 그 기준점으로 한다면 거기보다는 모든 곳은 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밸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U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GM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R분의 GM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MGH랑은 얘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 없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관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MGH는 지구 서피스 근처에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금 지구의 서피스라고 한다면 그 서피스부터 H만큼을 더 간 요 지점 R 플러스 H, 여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요 높이 차이, 이게 바로 MGH가 돼야 될 겁니다. 지구의 서피스하고 R 플러스 H 지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MGH가 돼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려보려고 그래요. 이 곡선 자체는 뭐냐면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아이고.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R 플러스 H하고 빼기 UR 이 두 개를 빼주면 말이죠. 이거. 여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R 플러스 H분의 GMM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GMM 앞으로 빼주면은 여기는 R분의 1 빼기 R 플러스 H분의 1. 자, 이쪽은 통분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GMM에다가 R 곱하기 R 플러스 H 분의 H가 되겠죠, 이렇게? 아, 너무 미끄러진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R에 비해서 H는 워낙 작으니까 거의 무시하고 얘를 이제 대략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스몰 m 앞으로 빼내고 R의 제곱분의 GM, 그 뒤에는 H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근데 뭐였냐면 요게 바로 스몰 g였죠. 스몰 g. 따라서 MGH가 된다.
그래서 MGH는 어떤 것이냐? 지구 표면 근처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의 약간의 차이값, 그 값을 계산하면 MGH가 바로 된다는 거죠. 지구 표면 근처에서.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GH라고 한 부분, 요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 곡선의 일부다. 곡선의 일부다. 곡선을 아주 잘게 쪼개면 그건 거의 직선으로 보일 테니까. 자, 거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파티클, 즉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는 두 개의 포인트 파티클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했죠. 이건 뭐였냐면 무한대로 떨어져 있던 M1하고 M2를 끌고 와가지고 R만큼 되는 지점까지 가져오는데 드는 익스터널 포스가 하는 웍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개, 3개 최소한도 이렇게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관계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 더해주면 된다. 즉 U12 플러스 U13 플러스 U23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약간 벡터 방정식으로 쓰고 그것도 인티그럴 할 때 약간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인티그럴을 하게 되면 요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서 그런 거 쓰는 일은 AP Physics C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멀리즘 쓰지 않고 대신 그냥 이렇게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R12분의 GM1M2, 여기는 마이너스 R13분의 GM1M3, 마이너스 R23분의 GM2M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으면 또 그것들도 다 그렇게 다 더해주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단순하게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을 생각해봅시다. 그것도 이퀄레터럴한. 여기 매스들이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 보텔스의 꼭지점에 매스들이 있다. 여기 RRR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 제곱의 몇 배예요? 곱하기? 하나, 둘, 3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개. 그래서 곱하기 3개다. 자, 테트로히드롤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테트로히드롤. 정사면체. 모든 면이, 모든 페이스가 전부 다 이퀄레터럴한 트라이앵글이 됩니다. 자, 꼭지점. 장영수 씨, 이거 어떻게 돼요? 몇 개예요, 이거? 마이너스 R분의 GM 제곱이 몇 개 있는 겁니다. 그쵸? 얼핏 보면 이게 4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세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다 세보면은 곱하기 6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스퀘어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스퀘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U는 마이너스 R분의 GM 제곱에 곱하기 4개. 이거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 대각선이 또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 그것까지 해준다면 걔네들은 근데 이제 값이 좀 달라지죠. 마이너스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루트 ER분의 GM 제곱. 대각선이니까. 그러나 2개 있죠. 만일 여러분들이 큐브를 한다면 큐브의 경우는 대각선은 루트 3R이 됩니다. 최대각선, 볼륨 다이아고널은 루트 3R이 되죠. 이건 지금 그냥 에리어 다이아고널이니까 그냥 루트 2R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나머지의 경우도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넘어갈게요. 셀프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뭐냐만 좀 말씀드린다면요. 이렇게 서피스가 있잖아요. 스피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먼지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스페리컬 쉘을 만드는 데 드는 일이에요. 또는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3D 프린터 있잖아요. 3D 프린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먼지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드는 일이 뭐냐? 드는 웍이 뭐냐? 무한대에 있던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별을 만드는데 드는 웍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셀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건 알 필요 없고요. C 레벨에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숙제로 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9번입니다. Mechanical Energy of Satellite. 세텔라이트가 돌고 있을 때 키네틱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는 걸 알았다. Large M, Small M. 그죠?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느냐? 자, 키네틱 에너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R분의 MV 제곱. 이게 뭐가 되냐면 R의 제곱분의 GMM이었죠, 아까? GMM. 자, 여기서 양쪽에서 R 하나씩만 지웁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쪽에다 2분의 1을 이렇게 딱 해주면은 바로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뭐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쪽을 보니까 2R분의 GMM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 이 스몰 m과 라지 m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토탈 에너지. 서큘러 모션 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2R분의 GM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토탈 에너지 공식. 이거 외우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우고 있는 것도 좋아요. 자,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키네틱 에너지는 이 빨간색,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 그 두 개를 더해주니 토탈 에너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공식들 R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것들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키네틱 에너지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심하게 마이너스가 돼서 두 개를 더해서 에너지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인공위성, 세텔라이트, 아티피셜 세텔라이트죠. 아티피셜 세텔라이트가 R에서 돌고 있다가 2R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스피드를 칙 한번 여기서 이그니션을 해가지고 칙 한번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타원 운동 여기까지 이렇게 돌게 됩니다. 한번 칙 하면은. 그런데 이 꼭대기에서 한번 또 더 칙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서큘러 모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서큘러 모션 하다가 엘립스가 된 다음에 엘립스에서 다시 그 다음 서큘러 모션을 그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갈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칙칙칙칙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칙칙칙칙칙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그 위에 있는 서큘러 모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만 칙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 칙해서는 아까처럼 엘리프티컬 모션을 하다가 다시 서큘러 모션으로 가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경로상에서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웍을 해줘야 되죠. 누가 웍을 했느냐? 그 연료를 통해 가지고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연료가 이 로켓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쪽으로. 그때 익스터널, 그것도 하나의 익스터널 포스로 보는 겁니다. 물론 케미컬 에너지가 얘한테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결국은 토탈 에너지의 체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E 파이널 빼기 E 이니셜이죠. 이게 바로 뭐냐? 더블 익스터널 포스라고 볼 수가 있죠. 추진 에너지. 자, 근데 파이널은 지금 R이 2R이 되었으니까 아까 토탈 에너지 공식이 2R분의 마이너스 GMM이었잖아요. 그럼 R 대신에 2R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4R분의 GMM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R분의 GMM 이렇게 되고요. 빼기 마이너스 2R분의 GMM. 처음에는 R인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뭐죠? 4R분의 GMM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틀라이트 엘립티컬 모션 할 때 이때 에너지. 이거 에너지는 이렇게 시험에 뭐 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히 한번 써보면요. 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굳이 그냥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이 엘립티컬 모션 할 때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R1 플러스 R2분의 GMM. 아까 서큘러 모션 할 때는 2R분의 GMM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R1 플러스 R2분의 GMM. 즉 다시 말해서 메이저 엑시스 2A분의 GMM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지금 메이저 엑시스가 전부 다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이센트리시티 찌그러진 정도는 다르지만은 메이저 엑시스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토탈 에너지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탈 에너지가 다 같은 놈들이다. 그죠? 그래서 E1, E2, E3 전부 다 같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게 같기 때문에. 요건 어디냐?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자, 알아두시고요. 결과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10번 Escape Velocity. Escape Velocity 있다.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걸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일단 꼭 필요한 거,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꼭 해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지구의 서피스에서 어떤 스피드로 그걸 V2라고 쓸게요. 제가 V2라고 썼는데 보통 이스케이프 벨라스티를 우주 제2 속도라고 합니다. 우주 제2 속도. 그래서 여기 V2라고 써놨죠. 우주 제1 속도는 그럼 뭐냐? 아까 지구의 서피스를 서큘러 모션하는 8km/s. 그걸 우주 제1 속도라고 합니다. 자,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도예요. 그래서 어떤 속도로 이렇게 쏴주게 되면 얘는 분명히 올라갔다 다시 쿵 떨어질 거예요. 더 빠른 속력을 쏘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거고요. 더 빠른 속력을 쏘면 멀리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구의 중력이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컨저베이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지금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센터에서부터 줘야 되니까 R분의 GMM. 근데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가서 거기서 스피드가 0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가서 스피드가 0이 된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0의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분의 GMM.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한대 가서 속력이 있어도 되죠. 하지만은 무한대 가서야 속력이 0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속력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한대에서는 계속 속력이 있다는 거죠. 파이나이트 할 때는. 인피니트 할 때 속력이 스피드가 0이 된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스피드가 있다는 거니까 스피드가 있으면 계속 가는 거죠. 뭐. 결국 무한대에 가서나 멈춰라는 얘기는 결국 지구의 중력권을 완전히 탈출하라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는 0이고요. 여기도 스몰 m 지워주면은 2분의 mv예요. 제가 equal 아이고 이것도 지워야죠. r분의 gm 이렇게 지우면은 v escape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v escape는 루트 r분의 2gm 이렇게 되겠어요. r분의 2gm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루트 2배에다가 r의 제곱분의 gm
에다가 곱하기 R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바로 뭐였냐면 스몰 g, acceleration due to gravity였고 루트 2g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루트 2gr이다. 자, 근데 요거 이렇게 썼을 수 있죠. 루트 2에다가 루트 gr. 아까 루트 gr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지구 서피스를 도는 스피드였습니다. 8km/s였죠. 정확하게는 7.9예요. 근데 거기다 루트 2를 곱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루트 2 V1이라고 쓰겠습니다. V1이라는 건 우주 제일속도 서피스를 돌아가는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 루트 2 곱하기 7.9 몇이냐? 11.17, 약 11.2다. 11.2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세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를 탈출하면 뭐하냐? 결국은 태양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지구만 탈출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지구에서는 탈출을 간신히 했지만 태양이 결국은 그 중력으로 인해서 태양으로 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다. 지구가 여기 있다. 지구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지구 스피드 자체를 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지구 스피드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태양에서부터도 또 탈출해야 되니까 태양에서부터 요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하고 태양의 매스를 라주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태양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한 속력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2 곱하기 R분의 태양의 매스는 MS라고 합시다. 요건 RS라고 합시다. 그러면 GM S, R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또 43km/s인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 지구의 스피드만큼을 빼줘도 되죠. 왜냐면 지구의 스피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력에다가 43km/s를 빼면은 또 어떤 스피드가 나오겠죠. 그걸 또 우주 제3속도 태양계를 탈출하기 위한 속력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달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봐야 되겠네요. 2.38. 지구에서 탈출하려면 11.2. 물론 태양은 탈출은커녕 이미 다 죽었겠지만 태양의 표면에서부터 만일에 탈출하려면 618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거 안 쓴 사람들 이거 좀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요, 지구의 레이디어스의 2배 정도 되는 높이를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머즐 스피드, 처음에 초기 속력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어떤 속력을 쐈더니 얘가 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냐? 2R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R. 근데 서피스에서부터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에서부터 거리가 중요합니다. 3R. 그래서 이 제일 꼭대기에서 속력이 0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 콘저베이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피스에서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r분의 gmm 포텐셜 에너지, 제일 꼭대기에서는 멈춰야 되니까 0,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3r분의 gmm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느냐, 요거 스피드 v0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서피스에서 쏘아가지고 2R인 위치에서 속력이 0이 돼야 됩니다.
됐디요? 됐습니다. 자, 이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자, velocity, acceleration, 뭐 gravitational force 뭐 이렇게 쭉 다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얘가 돌아갈 때하고 지구에서 3R만큼 떨어질 때 돌아가는 때하고 이 acceleration부터 다 써보시려고 그랬는데 일단 F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죠. 이렇게. 그건 acceleration도 마찬가지죠. F 이퀄 ma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건 9분의 1배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스피드는 아까 뭐였냐면 루트 R분의 GM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루트 R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는 그것의 제곱이니까 다시 V의 제곱이니까 이건 3분의 1배가 될 것이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디어스 R이라는 그런 오빗에서 돌아갈 때에 비해서 얘네들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 피리어드의 제곱은 R의 3승에 비례하니까 피리어드 자체는 R의 2분의 3승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이 되냐면 3의 3분의 2승 배 이렇게 될 것입니다. 포텐셜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케플러의 제2법칙에서 우리가 좀 하다가 만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돌아간다. 돌아갈 때 가까운 쪽에서 스피드가 빠르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를 얘기 안 했네요. 이렇게 돌아갈 때 양쪽에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컨저브 되기도 하고 그럼 얘 에리어 있잖아요. 요 에리어하고 요 에리어가 같다는 거죠. 갖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2라고 하면은 2분의 1 RL 2분의 1 RL 이게 같아야 돼요. 2분의 1 RL이 바로 섹터 부채꼴의 에리어거든요. 부채꼴의 면적. 그래서 1, 1 여긴 2, 2 시간을 나눠준다. 시간을 이렇게 나눠줘요. 양쪽에서 2분의 1, 2분의 1 같이 없어지고 R1, V1 여긴 R2,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어스가 저렇게 된다면 1대 5라면 스피드는 몇 대 몇이 되냐면 5대 1이 된다는 거죠. 스피드는 5대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이 바로 RMV예요. RMV. 얘는 같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같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V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몇 분의 1이 되냐면 5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제곱이겠죠. 그래서 25분의 1.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액셀레이션은 몇 배가 되냐면 액셀레이션이나 포스는 이것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R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25분의 1배가 되겠죠. 25분의 1배. 피리어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피리어드는 여기서 사용하는 피리어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원운동일 때하고 똑같은데 R 대신에 A를 쓴다는 거죠. A의 3승.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뭐냐면 세미 메이저 엑시스 R 플러스 5R의 반이죠. 즉 3R이 되겠습니다. 세미 메이저 엑시스를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토탈 에너지가 좀 의미가 있겠네요. 토탈 에너지 이건 뭐였냐면 마이너스 R1 플러스 R2분의 GMM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R분의 GMM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봤어요.
이건 토탈 에너지예요.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피리어드도 일정합니다. 자, 넘어와서 자,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뭐 다 할 시간은 없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GMM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은 GMM. 자, 여기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0인점 어디냐 이런 거 문제 나오면요. 이 라지 M이 끌어당기는 포스가 있겠고 스몰 M이 끌어당기는 포스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좀 M 프라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A의 제곱분의 G M M 프라임 B의 제곱분의 G 스몰 M M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대 B는 몇 대 몇이냐? A 대 B는 루트 라지 M 대 루트 스몰 m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재미있는 문제지만 생략합시다. 재미있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이런 거 인티그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생략. 자,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중요하죠. 특히.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 이 물체는 바깥쪽에 있는 쉘에 의해서는 힘을 안 받으니까 0. 여기에 물체가 있다. 얘는 어떤 힘이 될 것이냐면 안쪽에 있는 노란색에 의해서만 힘을 받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니까 B의 제곱분의 G M1 M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얘는 어떤 힘을 받을 것이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여기까지 거리죠. 여기까지를 A라고 하면 A의 제곱분의 G 뭘 써야 될까요? 이렇게 스페리컬 쉘에 있는 게 모두 다 센터에다 모아놓은 것처럼 힘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M1 플러스 M2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요. 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핑크 있잖아요. 핑크는 아무런 힘을 못 준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안쪽에 있는 노란색만이 힘을 주는 거죠. 여기 있는 경우는.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핑크도 안쪽이고 노란색도 안쪽이니까 걔네들을 다 합해준 게 전부 다 센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링 안 하고요. 자, 요거 역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M하고 M이 있어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 쭉 연결해 봅시다. 이걸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R은 또 주어져 있고 R은 R이고요. 자, 이렇게 바이너리 스타가 있다. 바이너리 스타는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서로의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VV. 자, 각각의 센트리피탈 포스를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센트리피탈 포스는 결국은 그래비테이션이 되겠죠. D의 제곱분의 GM 제곱. 이게 뭐가 되냐면 R분의 MV 제곱이 된다. 라지 M으로 쓸게요. 여기도 라지 M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지 MV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R은 뭐냐면 2분의 D 아닙니까? 2분의 D. 그렇죠? 라지 M 하나씩 없어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V를 좀 세심하게 잘 계산해 보면요. 루트 2D분의 GM입니다. 이렇게 돼요. 루트 2D분의 GM이 된다. 다음 같이 되고요. 자, 피리어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피리어드는 어떻게 되느냐? V분의 2πr이다. 자, 2πr이니까 2r을 우리가 D라고 잡으니까 πD. 그 다음 V는 여기 써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다시 넣읍시다. 2D분의 GM.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더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요. 역시 13번 또한 시험에 잘 나왔던 거라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이 에어컨이 작년에 좀 약간 작동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의 파워를 한 2배 정도로 지금 만들었는데
뭐 여름에 뭐 작동이 잘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여기 매스가 좀 더 큽니다. 여기가 매스가 좀 더 크고 여긴 좀 작은 매스예요. 매스가 만일에 1대2라고 합시다. 그럼 R1 대 R2는 몇 대 몇이 되냐면 여기 R1이 1이고 여기가 R2가 2가 돼요. 왜냐면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숨바꼭질 하듯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숨바꼭질 하듯이 서로가 센터로부터 돌아간 앵글은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얘가 돌아간 앵글이나 얘가 돌아간 앵글은 같다. 스피드는 다르겠지만, 자, 우리가 센트리피탈 포스 어떻게 썼었냐면 R분의 MV제곱이라고 쓰지만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죠. V 대신에 R 오메가를 써가지고 MR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라지 M하고 스몰 M이 있는데 스몰 M에 대한 걸 먼저 볼게요. 라지 M에 대한 걸 먼저 볼게요. 라지 M의 레디어스는 R1이거든요. 그래서 라지 M R1 오메가의 제곱. 이게 두 개 사이의 그래비테이션이라는 거죠. 두 개 사이의 그래비테이션. 이 전체 거리는 제가 D라고 놓겠습니다. 역시. 그럼 D의 제곱분의 GM M 이렇게 됩니다. 그래비테이션은 뭐 어차피 D의 제곱분의 GMM. 자, 이제 스몰 M에 대한 것도 해볼게요. 스몰 M은 레디어스가 몇이냐면 돌고 있는 레디어스가 R2. 여긴 오메가의 제곱. 여기도 역시 D의 제곱분의 GM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쪽에서 뭐가 지워지느냐? 여기 라지 M 하나씩 지우고 스몰 M 하나씩 지워주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해주면 R1 플러스 R2가 나오네요. R1 플러스 R2가 D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D.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는데 그럼 이쪽은 뭐가 되냐면 D의 제곱분의 G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없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쓰면 R1 플러스 R2는 D다. 오메가는 뭐냐? T분의 2파이다. T분의 2파이.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식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T의 제곱은 GM1 플러스 M2, GM 플러스 M 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뒤에는 D의 3승이 붙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도 지구에 의해서 약간씩 움직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도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의 매스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센터로 매스는 태양의 중심에 아주 근처에 있겠죠. 태양의 바깥쪽도 아니고 태양의 내부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센터로 매스가. 그래서 여기서 스몰 M을 거의 무시해줘도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안 중요하지 않지만 생략.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숙제 풀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문제. 자, 8번 문제죠. 8번. 자, 아까 우리가 이미 이거 얘기했어요. 이 터널 뚫고 지나갈 때 이 지점에 있을 때 그때 포스가 어떻게 되느냐. 포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G M 프라임 곱하기 M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M 프라임 뭐였냐면 라지 M 곱하기 라지 R분의 스몰 R의 3승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R의 3승분의 G M 곱하기 R 이렇게 됐었어요. 상반시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걸 우리가 한번 K라고 놔봅시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KR이 돼요.
스프링의 일레스틱 포스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의 일레스틱 포스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 중심까지 계속 오고 있다. 그때 우리가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센터에 도착했을 때 스피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는 뭐만 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이걸로부터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F dr 제로부터 r까지 그럼 2분의 kr에 제곱되죠.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같은.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을 때는 r이 몇이면 라지 r이니까 2분의 1 k 라지 r의 제곱. 중심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니까 2분의 1 mv ma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양쪽에서 2분의 1, 2분의 1 지워주면 Vmax의 제곱, Vmax는 루트 M분의 K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K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스몰 m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느냐? 루트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R도 있으니까 그냥 쓸까요? R의 제곱분의 GM 곱하기 바깥쪽에 R 이렇게 있어요. 그 바깥쪽에 R 3승이었죠. 바깥쪽에 있는 R을 이 안으로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R분의 GM 이렇게 되네요. 루트 R분의 GM은 뭐였습니까? 지구의 서피스를 돌아가는 새털라이트의 스피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지구의 서피스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얘는 거기에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마치 얘가 돌아갈 때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의 스피드가 이 중심에서의 스피드랑 같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자, 피리어드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피리어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배우겠지만 이 피리어드 공식은 다음 같이 됩니다. 그냥 써볼게요. 스프링에 한번 오실레이션 하는 피리어드 공식 바로 다음 과에서 배웁니다. M over K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K가 뭐였느냐? 요 값이었죠. 여기다 넣어주면은 2파이 루트 GM분의 R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G분의 R로.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쳐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거기까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자,